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관리자하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. 대부분의 회사는 권한을 관리자한테 주거든요. 이 관리자가 너 나가 라고 하면 사실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. 그러면 나갔을 때 얼마나 금전적 손실이 커요. 안녕하십니까 대표님. 네, 반갑습니다. 대표님 일전에 네. 보험 영업의 장점에 대해서만 네.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맞아요. 구독자분들이 뭐 좋은 얘기만 했냐 막 이런 말씀들이 좀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단점도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단점 진짜 많죠. 그리고 하다가 그만두신 분들이 더 많듯이 이 보험 영업 그 다음에 일반 영업에도 국한된 거일 수 있는데, 특히 이제 제가 보험 영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일반 영업자분들도 비슷할 겁니다. 일단 첫 번째는 기본급이 없습니다. 네, 그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에요.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어요, 이거를.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업에 대한 벽이 기본급이 없다는 그런 제도 때문에 사실은 쉽게 도전을 못 하는데, 요즘은 뭐 기본급 있는 뭐 설계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제도적으로, 근데 기본급 있는 설계사는 또 위로 올라가서 받을 수 있는 수수료 또한 또 제한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제 영업의 꽃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기본급이 없는 사람이 더 많은 소득을 받을 수 있는 게 맞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위험이 낮으면 수익도 낮고요. 위험이 높으면 수익도 높습니다. 그건 뭐 어디서나 다 통용되는 뜻이니까, 기본급이 없음을 좀 이겨낼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일단 영업을 좀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, 사실 가장 도전하시면 안 되는 상황에 그 설계사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, 다음 달 막 카드값 내야 되는데 지금 활동비도 없어서 뭐 기름도 막 쩔쩔매면서 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. 절대 영업을 못 합니다. 어떻게 보면 선 투자가 조금은 들어와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본급이 없는 단점. 자, 두 번째는 이것도 엄청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. 환수 리스크예요. 우리가 보험 영업을, 제가 저번에 이제 장점을 굉장히 부각해서 설명을 드렸죠. 그 어떤 상품, 그 다음에 그 어떤 영업보다 훨씬 더 높은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는데, 그만큼 하이 리스크입니다. 무슨 말이냐면,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. 그렇죠? 보험회사에서 설계사분들한테 수수료를 주는데 그 수수료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라고 사실은 이렇게 쭉 꼬리표를 돌아서 가보면, 고객이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입금했을 때, 그 입금이 잘 됐을 때 유지 수수료도 나오고 설계사분들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. 자,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. 내가 고객을 100명을 유치를 했어요. 근데 그 100명이 보험료를 처음엔 사람들이 잘 낼 것 같이 이야기를 하죠. 그리고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그렇게 해줬지만 상황이 안 좋아져서,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한 3개월 내다가 그 100명이 전부 다 폐지했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퇴사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 고객 100분이 여러분들 보고 가입을 시켜줬는데, 여러분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아니면 퇴사를 했어. 그러면 이 고객들 중에서 일부는 여러분들한테 실망을 하실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실망을 하면 어떤 액션이 벌어지냐? 바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저 그 보험 해지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럼 자, 100명 중에 한 50명이 보험료를 한 3개월 정도 내다가 해지를 했어요. 자,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? 보험회사에서 여러분한테 환수라는 걸 합니다. 여러분들이 고객을 가입시키고 그 다음 달에 수수료를 받았을 거예요. 이 수수료의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, 이 고객이 보험료를 그래도 잘 낼 것이다 라고 가정해서 먼저 돈을 땡겨준 겁니다. 보험회사에서. 이해 가시나요? 그래서 1년 정도를 낼 거라고 가정하고 여러분들한테 수수료를 준 건데 3개월 내고 해지해요. 그러면 보험회사가 남는 게 없잖아요. 자, 고객이 보험료를 30만 원 냈어요. 근데 여러분들한테 수수료를 100만 원을 줄 수는 없잖아요. 당연히 예를 들어서 한 70만 원 정도를 환수를 아마 해갈 겁니다. 100명 중에서 50명이 그렇게 3개월 내고 해지를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면 이게 한 명당 예를 들어서 뭐 한 50만 원 정도의 환수 금액이다. 여러분들이 감당이 안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보증보험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, 그리고 정신없이 흘러가셨겠지만 대부분 다 가입을 합니다. 가입을 해놓은 보증보험에서 이제 전화가 옵니다. 안녕하세요 팀장님, 보험회사에서 지금 수수료 받은 거를 환수하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전화를 드렸습니다. 뭐
전화 안 드리고 내용 증명 발송해요. 바로 이제 이분은 신용이 그냥 바닥이 되는 거죠. 뭐 한 번에 뭐 9등급 10등급 돼버리는 거예요. 이 환수 리스크가 엄청나게 무섭습니다. 유지가 잘 되고 그 다음에 신계약,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매달 고객을 유치를 하면 환수가 조금씩 발생하더라도 그게 메꿔지는데,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업을 그만뒀다, 혹은 그 다음 달에 실적이 없다, 그러면 마이너스 급여라고 하거든요. 환수가 떠서 여러분들 신용에 바로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이 업을 시작하실 때는 적어도 꾸준히 몇 년은 하실 수 있는 정도의 마음을 갖고 시작을 하셔야지, 바짝 뭐 6개월 하겠다, 그 고객들이 사실 유지를 다 잘하고 계약을 잘 관리하면 상관이 없어요. 그만두시더라도. 근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그 채권 추심이 들어가거나 환수 입금해라는 문자가 갑니다. 그게 저는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고, 저도 그런 설계사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보고 있거든요. 남일이 아니다, 이거는.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 세 번째는 조금 어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, 보험 영업이요,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자를 내고 하는 게 아닙니다. 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을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개인 사업자 신분이지만 사업자를 내지 않는 프리랜서예요.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용보험, 뭐 산재보험, 막 이런 걸로 막 안전장치가 되어 있잖아요. 근데 그런 게 없어요. 설계서는 소통이 안 되거나 환수가 너무 많거나 뭐 회사의 규정을 안 따르거나 그러면 강제 해촉이라는 제도가 있고요.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관리자하고 트러블이 생기잖아요. 대부분의 회사는 권한을 관리자한테 주거든요. 이 관리자가 너 나가 라고 하면 사실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. 그러면 나갔을 때 얼마나 금전적 손실이 커요. 설계사분들이 생각보다 보험업에서 여기저기 이직이 엄청 잦은 그런 직종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직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받냐면요, 설계사분들이 모집한 그 고객들 있잖아요. 고객들한테 막 알림톡이 갑니다. 담당자가 변경이 됐다, 아니면 그 고객들이 또 막 전화가 와요. 야 뭐야 왜 회사 옮겼어? 그러면 사실 신뢰가 계속 조금씩 깨지는 거거든요. 그 관리자하고의 트러블을 내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 좀 노력을 해야 되는데, 그 부분이 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. 저는 그래요. 고객한테 이제 치이고 온 스트레스를 우리 회사에서 좀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좀 잘 어루만져줘야 되는데, 관리자들은 또 이게 어깨에 뽕이 차가지고 야 얼마 했어? 야 잘했으면 고생했다, 못했으면 막 쌍욕을 막 박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런 회사는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근데 그걸 또 처음에는 알 길이 없어요. 입사할 때는 또 뭐 다 해줄 것처럼 하고 뭐 간쓸게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데, 막상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마 경력자 우리 설계사분들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 한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큰 치명적인 단점이지 않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직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직 전에는 사실 이런 이야기나 입사 전에 이런 이야기를 잘 해주지는 않지만, 뭐 유튜브가 사실 정보의 비대칭을 많이 줄여주잖아요. 제가 지금 직원들을 뭐 거의 100명 넘게 이끌고 있으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좀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, 혹시 보험 영업 관련해서 궁금한 거, 뭐 입사문의, 뭐 이직 이런 게 필요하시다 하시면 카카오 채널 영업의 정석 검색하셔서 연락 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